자, 네, 벌써 러셀 18화입니다. 참고로 지금 입고 있는 요거는 그 B팀에서 사는 팬츠입니다. 절대로 그 팬티 아니고요. 엄청 편해가지고 집에서 보통 잘 입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벌써 18화가 됐는데요. 이제 오늘은 무슨 썰을 풀어볼까 하니 저의 우크라이나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운동했던 얘기나 뭐 카자흐스탄에서 운동했던 얘기, 러시아에서 운동했던 얘기 이런 거 되게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정작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겪었던 주짓수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걸 좀 살짝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이제 교환학생으로 나갈 준비를 한 상태로 이제 군대에서 나왔거든요. 군대에서 교환학생 면접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 모스크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모스크바에서 공항에서 테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거를 추천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가는 거를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국립 셰프첸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갔다 왔던 후배들이나 선배들 말이 있었어요. 가면 되게 좋다. 우크라이나어를 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러시아어로 생활을 하고 배우는 것도 똑같이 배울 수 있고 오히려 더 발음도 정확하게 배울 수 있고 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뭐 당연히 한번 나갈 생각은 있었고 왜냐면 그때만 해도 러시아어를 잘 못했거든요. 이제 갔다 와서 잘 하기 그래도 비교적 갔다 와서 잘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로 나가게 됐습니다. 공부대로 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주짓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주짓수를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여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학교에서 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은 무슨 공사장 같은 데 안에 있는 체육관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주짓수를 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게 됩니다. 구글에서. 그래서 갔더니 그때 당시 저는 파란띠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관장님도 파란띠였습니다. 그 팀은 이제 그레이시 바하 키예프였어요. 그 관장님 이름은 바딤 푸자노프스키라고 지금 제가 알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명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르티옴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또 일리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둘은 에이스였어요. 그래서 그 셋이 파란띠였고 이 둘은 가끔 가다가 수업은 하는 정도지만 바딤이 이제 띠를 주고 이렇게 정확하게는 같은 파라니까 띠를 줄 수는 없죠. 이제 헝가리에 있는 막스 카르발료라는 블랙벨트가 우크라이나로 와서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승급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파란띠고 하니까 거기서 상당히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운동을 하면서 되게 치열하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훨씬 잘하는 사람보다 같은 파란띠인데 좀 빡센 애들, 좀 비슷한 애들끼리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었고 오히려 더 제 기술을 갈고 닦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러시아 쪽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슬라브 쪽 애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도 삼보 도장에서 운동하다 온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이제 바지 안 입고 삼보 도복만 입고 와갖고 했는데 그런 애들이랑도 스파링을 하면서 이제 하체에 대한 뭔가 면역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던 게 우크라이나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외국 애들이랑 굴러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시합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근데 그 체육관 자체에 매트를 깔고 하는데 거기 매트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시합장으로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참을 하는데 그나마 또 유색띠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란 띠가 몇 명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흰 띠랑 통합으로 붙입니다. 앱솔도 통합으로 붙었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다른 도시들에서 온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하리코프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합을 하게 됐는데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하여간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주짓수의 태동기였고, 저는 어떻게 좀 운 좋게 그런 시기에 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접을 받으면서 운동을 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MMA에도 당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무릎을 다쳤는데, 무릎 다치기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MMA 도장에 가가지고 또 수련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저를 맨날 집에다 태워다 줘가지고 엄청 친해졌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또 영어를 그때 좀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러시아어를 아직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이 영어를 하는 친구 덕분에 같이 많이 다니면서 이 친구한테는 주짓수도 많이 알려주고, 저는 또 이제 이 친구 차도 막 얻어타고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추천해줬어요. 여기 MMA 도장이 근처에 있는데 가서 해보면은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없지만 재미있게는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정말 방 2개를 약간 붙여놓은 듯한 그런 구조의 도장이 있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아예 초심자들 중에서도 초심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범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드미트리, 한 명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는 킥복싱을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타격을 했었고, 그거를 내려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딱 군대 갔을 동안만 쉬었으니까, 타격도 했었는데, 꽤 재밌게 했었고, 그 친구가 타격이 굉장히 매서웠어요. 근데 그래플링은 정말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드미트리라는 관장을 포함해서 그래플링 자체는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기 주짓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노기 주짓수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노기 주짓수 하는 걸 보면서 엄청 세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도 이미 흰 띠를 5년을 메고 파란 띠를 맨 상태로 이제 우크라이나 갔었으니까, 사실 그 친구들한테는 저의 그래플링 경력 굉장히 높은 경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그래플링을 하면은 사실상 제가 되게 쉽게 잡아먹고, 예, 레슬링도 그때만 해도 레슬링을 좋아했었고, 무릎을 다치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엄청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무릎 다친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무릎 다친 이야기도 할 건데, 그 전에 그 도장에서 있던 이제 해프닝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날 그 도장에 또 갔는데 엄청 덩치가 큰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차피 제가 이 친구를 그래플링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플링 하는 날이었고, 근데 이제 아마 이 친구는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크니까, 이 친구가, 그때만 해도 제가 레슬링을 좀 했는데 레슬링으로 안 가고 일부러 가드로 갔어요. 가드로 가서 수입해가지고 안발을 따고, 아니면 가드 삼각을 잡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탭을 받았는데, 첫 스파링에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운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대요. 근데 이제 저한테 다 이렇게 탭을 쳐놓고 나서 그렇게 하는 말이니까 뭔가 저를 무시하는 말 같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내가 너 그냥 이기는데, 오늘 내가 너무 오랜만에 나가서 못 이기는 거다. 근데 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체감을 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쳤던 사람들이라도 그 바이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땐 또 제가 러시아를 잘 못했으니까 이제 무시하고 다음 판 스파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삼각을 딱 그립을 잡으니까 저를 머리 위로 듭니다. 아까 크다 그랬잖아요. 거의 190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저를 머리 위로 드니까 저는 순간, 아니 그래도 스파링이고 시합이 아닌데 나를 슬램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시합 같으면 제가 그거 삼각을 포기하고 뭐 다리로 간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머리 위로 든 상태로 저는 그냥 따라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를 저를 바닥에 박아버립니다. 엄청난 소리가 났고 관장이 뛰어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이제 머리부터 땅에 떨어져가지고 막 너무 아파서 뒹굴고 있었고, 그 친구가 막 뭐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러시아어가 짧아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좀 또라이인가 보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관장님이 그 드미트리가 제가 그래플링을 못한다 그랬지만 그래도 관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은 당연히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드미트리가 이 친구를 백초크로 조지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그 턱 초크로 아픈 초크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탭을 치는데 안 놔주고 계속 걸면서 이제 그건 제가 알아들었어요. 어때? 어때? 이러면서 계속 뒤에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렇게 막 계속 하다가 이렇게 놔주더라고요. 놓자마자 스파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친구를 벽으로 밀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이건 제가 알아들었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부러뜨리면 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들으라고. 그걸 듣고 이제 그 턱에 쫄리던 그 덩치 큰 친구는 막 뛰어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드미트리한테. 드미트리는 그걸 듣고 이제 그냥 피식 웃으면서 막 너 그냥 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를 도장에서 쫓아냅니다. 뭐 재밌다고 하면 재밌었던 일이었고 뭐 굉장히 외국인으로서 또 어렸던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 됐었죠. 그치만 그 친구도 그래플링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시 무릎 부상이죠. 제 왼무릎 부상을 가장 크게 당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였는데 그때 이제 오데사에서 노기 우크라이나라는 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노기하는 사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시합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이제 그거를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팀에서도 그 그레이시바 키예프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아르티움이나 일리아나 이렇게 다 같이 불러다가 한꺼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체육관에 갔는데 이제 삼보 하는 애들도 있고 좀 빡세 보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날 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유일한 동양인이었고 게다가 나이도 어렸고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슬링하고 애들이랑 막 이제 스파링을 하고 막 그러는데 가장 마지막 스파링이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약간 시합하듯이 두 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구경하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저한테 들어가라고 했는데 제가 살짝 고민을 했어요. 들어갈까 들어가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그땐 제가 레슬링을 좋아했으니까 스탠딩에서 레슬링을 하면서 약간 유도식 쓰러차기를 막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쓰러차기를 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쓸려야 되는데 쓸리는 게 아니고 박힌 상태로 이게 매트가 안 좋은 매트여서 그 겉에 부분이 약간 그 안 쓸리는 재질이라 그러나 이렇게 발이 박힌 채로 무릎은 가만히 있는데 이 무릎 아랫부분만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두둑하고. 그래서 무릎에서 엄청난 큰 소리가 났고 바로 통증을 못 참고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한국 갈 수도 있겠다. 이거 진짜 큰 부상이다 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무릎이 엄청나게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인대 부분파열과 반월판 연골 완전파열 된 상태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거기서 현지에서 들어요. 다행히 인대가 완전 파열이 아닌 상태라 가지고 한 달 반쯤 걸쳐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나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결국에는 한 5, 6년을 버티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거기 있을 때는 이제 참고 운동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지금의 이 가드게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스탠딩이나 탑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고 특히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물론 그 이후에도 유도나 그런 거는 계속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유쾌한 기억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스탠딩이나 이런 거는 자제를 하게 되고 점점 가드로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의 가드 게임은 뭐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잘 있다가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많이 쌓았는데 그중 또 하나가 이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우크라이나에서 갔던 거였어요. 다른 데로. 저는 이제 해외가 우크라이나가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나라들로 여행을 가기 시작했었어요. 제 친구들하고. 근데 그때 이제 도복도 안 입고 막 이탈리아의 어떤 도장에 찾아갔는데 이제 도복 수업 시간인데 거기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죄송한데 저 파란 띠인데
여기서 주짓수 할 수 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그 평상복 입고 간 채로 반팔 반바지 입고 갔는데, 근데 또 관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 거기서 했던 운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도장도 다시 제가 그 직장인이 되고 나서 다시 찾아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해외에 나와서 운동하면 되게 재밌겠다 라는 거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의 저 유튜브의 브이로그의 원천이 되는 기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다 이 제 지금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토대를 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로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던 기억이었던 게, 일단은 그 러시아어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수준을 올려줬던 그런 계기가 되었을 뿐더러, 제 주짓수도 한 단계 성장하면서 또 큰 부상을 겪으면서 또 좌절도 했던 그런 기억이라, 네, 저한테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기억입니다. 그 1년이. 아무튼 지금이야 뭐 이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지금 전쟁 중이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의 우크라이나 친구들과 러시아 친구들이 같이 그 형제 나라들끼리 같이 싸우고 있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라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아무쪼록 전쟁이 잘 끝나면, 만일에 빨리 끝나게 되면은 언젠가는 우크라이나도 한번 다시 가가지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같이 오래전 친구들이랑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맨날 우크라이나 거리니까 이 배경 썰을 한번 풀고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얘기지만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이제 또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썰도 한번 풀어볼 생각이니까요.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아, 팬티 아니에요.